반갑습니다. 생각의 참 고병재 원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현대시 6강에 나와 있는 두 편의 시를 또 볼 텐데요. 다른 강하고는 좀 비교해 봤을 때 뭐 특별하게 공통점이 없는 두 작품이 묶여 있습니다. 우선 작품 전개 과정에 주목하시면서요.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의식만 파악하면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단편적인 내용의 시들입니다. 신동엽의 껍데기는 가라, 많이 알려져 있는 작품이죠. 우선 이 작품은요. 그 이승만 정권의 그 3.15 부정선거에 대항했던 민주화 운동에 의해 정권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민주정부를 만들었는데 1961년 5.16 군사혁명으로 인해 군사독재가 시작을 하죠. 자, 그럼 결국에는 4.19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위한 혁명이었는데 오히려 군사혁명으로 인해 그 가치가 퇴색이 돼버렸어요. 바로 이 군사독재 현실을 배경으로 창작이 된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용을 한번 하나씩 봐볼까요? 껍데기는 가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시 보셔도 이게 계속 많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명령형 어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화자의 단호한 의지가 좀 느껴지죠? 단호한 어조와 의지가 느껴집니다. 자, 그럼 시의 내용은 어떨까요? 껍데기는 가라. 자, 가라. 명령의 단호한 어조를 통해 껍데기에 대한 화자의 거부감이 강하게 느껴지죠. 이 시의 제목이기도 한 그런 껍데기는 도대체 뭘까요? 껍데기는 껍질이죠. 네, 진짜가 아닌 거예요. 진짜가 아닌 겁니다. 그럼 당연히 본질이 아닌 것이겠죠? 그것은 가짜입니다. 우리가 원했던 것이 아닌 거죠. 겉으로 가식적으로 보여지는 가식과 허위, 위선, 이런 모든 것들, 부정적인 거 다 갖다 붙이면 될 것 같아요. 그죠?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자, 여기서 이 시는 4월, 그리고 밑에 나오는 동학년 곰나루라는 역사적 상황을 작품 속에다가 그대로 투영을 해서요. 4.19 혁명을, 동학 농민운동을 여기다 제시를 했네요. 그렇다면 이 껍데기와 대응하는 대비되는 참 알맹이, 아우성은 바로 4.19 혁명의 알맹이고요. 동학 농민운동의 아우성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잊고 지내는 것들이에요. 바로 껍데기가 지배하는 군사독재 현실에서 우리의 본질은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죠. 자, 껍데기는 가라 계속 이제 반복이 됩니다. 자, 근데 이 시는 처음과 마지막에 역시 어떻게 하고 있죠? 자, 처음과 마지막에서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자, 마지막에서도 역시 수미상관으로 시를 마무리 짓고 있고요. 자, 수미상관으로 시 마무리 짓고요. 오히려 앞에서 얘기했던 껍데기를 마지막에 쇠붙이라고 얘기하면서 껍데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해줬네요. 껍데기는 뭐냐면 쇠붙이 같은 거죠. 아무래도 군사력 아니면 전쟁, 남북 분단의 현실, 뭐 남북 분단의 어떤 휴전선, 뭐 이런 것들 모두 다 쇠붙이와 관련된 뭔가 냉혹한 것들의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그 안의 내용들은 뭘까요? 동학용 곰나루에 아우성 살고 껍데기 하라 그랬어요. 계속 지금 대립적입니다. 자, 대립적 이미지 확인해 주시고 다 대립적인 거예요. 껍데기는 가라. 자, 그러면 껍데기 당연히 대립적이죠. 이곳에서는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놓은, 그럼 이제 다 홀딱 벗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만큼 뭐가 없어요? 껍데기가 없어요. 가식이나 허위나 위선이나 자신의 본질을 숨기는 그 무엇 없이, 이거 없이 있는 그대로 본연의 모습으로 아사달과 아사녀가 원래 부부잖아요. 그죠? 이 아사달이 이제 신라에게서 탑을 만들려고 할 때 아사녀가 남편을 보려고 했으나 결국에는
그 탑이 다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아픔 때문에 이 연못에 빠져 죽고 그걸 안 아사달이 또 그녀의 형상을 한 모습을 연못에다가 새기면서 그들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 아사달과 아사녀라는 설화를 여기다가 또 삽입해서 이번 또 설화의 내용이 여기에 또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국 얘네들은 원래 부부였는데 헤어졌다는 얘기잖아요. 바로 우리 남북 관계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럼 결국 왜 헤어졌느냐? 중립의 초래청이라는 말에서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중립이라고 하는 건 뭐 어떤 북한의 이념, 남한의 이념, 어떤 이념 간의 차이와 같은 이념적 대립이 우리를 서로 갈라놓았다고 본다면 그런 이념적 대립이 없는 그런 상태, 그 중립의 상태에서 초래청 앞에서, 초래청은 이제 예식장입니다. 부끄러움을 빛내며 맞절할지니, 그럼 이제 맞절을 한다라는 건 이 아우성과 같은 우리의 본질을 회복하고 서로 간의 평화와 화합으로 가게 되는 것인데요. 군사독재 현실, 그 속에서 남북 분단의 아픔, 이런 것까지 모두 다 작품 속에 담고 있네요.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 남, 백두, 북. 자, 이렇게 부분으로 전체를 빗대어 표현하는 것을 제유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유라고 따로 얘기 안 하고 이제 대유라고 하면 되겠죠. 나달락이 있어서 여기서 찾아봤습니다. 결국 우리 온 국토 전체에서 향기로운 흙가슴만 남고 그 모든 쇠붙이는 가라. 자, 요 정도의 시입니다. 뭐 별 내용이 어려울 게 없었죠. 자, 이제 두 번째 시로 바로 가볼까요? 김종삼의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자, 이 시도 우선 일단 구조적인 특성을 먼저 잡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누군가 나에게 물었죠. 시가 뭐냐고. 시가 뭐야? 그래서 나는 알아냈죠. 엄청난 고생이 돼도 슬기롭게 사는 사람들이 다름 아닌 시인이라고. 그래서 이 시는 시가 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 되겠어요. 시가 뭐냐라는 질문, 그에 대한 답. 간단하죠? 그럼 이 안의 내용은 다 뭐가 될까요? 네, 바로 그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네, 답을 찾는 과정. 그 답을 찾는 과정을 어떻게 형성하고 있냐면 무교동, 종로, 명동, 남산, 서울역 앞, 그리고 남대문 시장 안, 공간의 이동을 통해 나타내고 있어요. 공간의 이동을 통해 나타냅니다. 그리고 또 실제 지명을 쓰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 지명을 통한 체험이 작품 속에 그 답에 대한 신뢰감을, 사실감을 더욱더 부여하겠죠.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는 내용은 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자, 누군가가 나에게 무언가를 생각하게 만든 존재예요. 그렇죠? 뭔가 나에게 시가 무엇인지에 대한 성찰의 계기를 제공했습니다. 시가 뭐냐고. 그러니까 시의 본질이 뭐냐 이거겠죠. 나는 시인이 못됨으로 잘 모른다고 대답했다. 시인이 못된다. 나는 시인이 못된다면 자신을 이렇게 좀 겸손하게 표현한 거라고도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 시가 뭔지 몰라서 답을 찾기 위해 돌아다닌 거라고 생각해 본다면 성찰의 자세를 또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본 거죠. 무교동과 종로와 명동과 남산과 서울역 앞을 걸었어요. 그리고 남대문 시장 안에서 바로 이 남대문 시장, 우리 서민들의 삶의 공간이죠. 서민들의 삶의 공간에서 빈대떡을 먹으며, 이것도 역시 대유법이에요. 아까 봤던 거랑 똑같네요. 그러니까 이제 서민의 음식의 대표적인 거죠. 생각나고 있었다. 자, 근데 이제 아주 재밌는 게 뭐냐면 생각나고 있었다. 이게 시가 뭐냐고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어때요? 여기서도 도치법을 썼고요. 여기서도 도치법을 썼네요. 그럼 이게 이제 시에서는 되게 중요한 요소죠. 묻고 답하는 거, 도치법을 쓴 거, 중간에 공간 이동을 통한 답을 찾는 과정. 그럼 뭐 내용은 되게 간단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엄청난 고생이 돼도 순하고 명랑하고 마음 좋고 인정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엄청난 고생이 돼도
순하고 명랑하고 마음 좋고 인정이 있으며 슬기롭게 사는 사람들 누굴까요? 바로 우리 주변에 흔하게 있는 평범한 자들이죠. 평범한 자들. 바로 그 남대문 안에 평범한 사람들 누구겠어요? 네, 서민들이죠. 그들이 바로 이 세상의 알파이고 고귀한 인류이며 영원한 광명이라고. 그럼 이 알파 인류, 고귀한 인류 광명, 이거는 아무래도 화자가 바라보기에 화자가 가치 있게 느끼는 어떤 의미겠죠. 뭔가 지향하는 가치가 될 수 있는데 바로 그 지향하는 가치를 지닌 존재들이 곧 평범한 자들이다. 바로 다름 아닌 시인이라고. 자, 이렇게 뭐 답을 찾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내용이 어렵지 않고 뭐 특별하게 이 시가 뭐 수능에 나올 일도 거의 없겠죠. 뭐 이런 작품들은 내신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뭐 이런 흐름이구나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